아파트 청약할 때 이 집 평면도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집 고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고를 수가 없죠. 그나마 청약 지원할 때 그 집을 꿈꾸며 원하는 타입 평형으로 선택합니다. 물론 101동 1호 고층 라인을 꿈꿨는데 103동 101호가 걸릴 수도 있는 점이겠죠. 이렇게 주택형 고를 때 크게 형태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청약에서 주택형 고를 때 판상형, 타워형 혹은 탑상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익숙한 판상형부터 살펴볼게요. 보통 침실과 거실이 나란히 있는 구조라고 하고요. 벽 위치에 따라 베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침실 사이의 벽을 베이라고 말합니다. 동으로 보면 세대가 있고 세대가 있고 세대가 있죠. 저나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신축에는 4베이도 있지만 옛날 구축이나 신축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3베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정말 오래된 구축은 2베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판상형이 예전부터 지어지다 보니 구조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마통풍이죠. 창이 있기 때문에 일조도 그렇지만 환기가 잘 되는 거죠. 익숙하고 더 좋으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상형 살펴볼까요? 타워형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평면도를 살펴보면 거실과 주방, 침실이 몰려 있고요. 복도를 지나 침실들이 나옵니다. 타워형보다 보면 거실 양창 또는 두 개의 면 개방이 가능한 구조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거실 양창이더라도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이냐, 아니면 쪽창의 개념처럼 작게 있느냐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보통 거실에 TV를 배치하면 소파를 놓기 마련인데 또 창이 크면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쪽창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은 거실에서 복도를 바라보면 공간 분리가 확실하죠. 마치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방이 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만 판상형처럼 마통풍이 어렵다 보니 복도 끝에 창이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마통풍이나 선호도면에서 떨어지기에 고민한 평면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보면 타워형과 판상형이 혼재되어 있죠. 판상형과 타워형 중 어떤 구조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분양시장에서는 판상형이 인기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틈새 전략으로 타워형을 노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청약 경쟁률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 아파트들 보면 마치 성냥갑처럼 일자로만 지었었죠. 그러다가 T자 아파트 또는 기역자 아파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꺾인 부분에 보통 생기는 위치에 타워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판상형으로 돌아와서 더 중요한 장점. 사람이 광합성을 하고 살아야죠. 물론 평소에 광합성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거실창 기준 남향을 보기에 판상형은 다른 방들도 같이 남동, 남서 또는 남향을 바라보죠. 하지만 타워형은 거실만 남서, 남동을 보고 침실 2, 3인 나머지 방들은 대개 서양 또는 동양 배치겠죠. 동양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기에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필수겠네요. 그런데 동배치에 따라 북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햇볕이 직접적으로 일체 들어오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판상형에서도 3베이의 예시에 뒷방들 또한 어둠의 자식이 되곤 합니다. 이건 타워형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판상형에 비해 타워형은 주방이 함께 있어 트여있는 장점도 있으나 주방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난잡해 보여서 손님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의견도 있었네요. 그렇다면 타워형은 안 좋기만 한 구조이자 단점만 있을까요? 언급했던 타워형 구조의 고층을 경험한 바 타워형을 문 열고 있으면 생각보다 통풍이 잘 되는 곳도 있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타워형으로 살거나 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언급한 장점은 이겁니다. 바로 개방감. 확실히 트여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실 양창도 있지만 거실 양창 없는 경우에는 복도 끝에 있기도 하죠. 물론 두 가지 다 해당 사항 없는 타워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이나 아파트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게 타워형이다?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주로 외관이 다른 아파트들이 되게 타워형인 경우가 많죠. 부촌이나 타 지역 가서 보는 고급 아파트 살펴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0층 이상, 즉 보통 초고층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층간소음도 적습니다. 기둥식 구조로 층고도 높고 가끔 뜬금포 원기둥도 있었는데요. 보통의 아파트들은 벽체로 지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세대수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건설사도 이걸 알고 있기에 타워형 배치를 고려하여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대형 단지들을 보면 아파트 꽉꽉 채워서 짓다 보면 앞뒤 또는 옆동과 거리가 가깝기도 하죠. 우리 집에서 보는 조망은 옆동 내지 앞동이기도 한데 타워형 구조인 경우에는 조망권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기역자 꺾인 부분이 아닌 옆에 오려서 더 넣기도 합니다. 이제 양 구조 모두 살펴봤는데 저도 찾아보면서 특이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구조는 판상형으로 보이시나요? 타워형으로 보이시나요? 딱 처음 봤을 땐 판상형 같죠? 평면도 봤을 때는 판상형 같지만 동플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타워형은 흔히 코어라고 해서 엘베나 복도 등의 공용 공간이 가운데에 있죠. 실질적으로 판상형 구조 같지만 타워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예요. 가운데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약 이 집의 입지가 너무 좋고 흔히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집이고 실거주 의무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시다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1동당 세대가 많이 보일수록 평면이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두 구조에 모두 살아본 분들에게 여쭤보니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판상형은 무난한 구조, 타워형은 개방감은 장점, 하지만 에어컨 배치나 가족 간 사생활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네요. 타워형 구조는 방을 거치지 않아 끝방 쓰는 자녀가 질풍노도의 시기 왔을 때 얼굴 보기 더 어려웠다는 말씀도 있었네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또한 타워형의 진가는 고층과 뻥 뚫린 뷰와 대형 평형에서 발휘되는 것 같네요. 판상형과 타워형 중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생각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형인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 집인가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겁니다.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